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카카오뱅크의 청약에 대해서 어제 영상에서 예고를 드린 대로 증권사 리포트 중 참고할 만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같은 일정으로 청약하는 하나스펙 2호도 수요 예측 결과가 공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스펙 2호는 예상대로 375만 주 중 25% 비중인 93만 7,500주를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그리고 스펙주이므로 공모가는 당연히 2,000원으로 확정되었고요. 기관 투자자의 경쟁률은 821대 1이었습니다. 857건의 신청이 들어왔고요. 의무 확약 비율은 16.2%였는데요. 최근 청약하는 일반적인 종목들보다 높습니다. 그럼 기간 경쟁률과 의무 확약이 어느 수준인지 직전에 상장했던 스펙주랑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금년도에 상장을 했던 삼성 스펙 4호와 5호랑 비교를 해볼 텐데요. 딱 보셔도 기관 투자자 경쟁률과 의무 확약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만큼 이제는 기관들도 스펙주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걸 느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요 예측에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하나스펙 2호는 6월에 상장했던 삼성 스펙 5호보다 의무 확약이 2배 이상 나오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요 예측 결과를 보니 어제 말씀드린 대로 비례 자금을 카카오뱅크에게 줄지 한화스펙 2호에게 줄지 더욱더 혼란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증권사 리포트를 기반으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그러므로 청약 관련된 정보가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어제 저녁에 업로드했던 상편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상편을 보지 않으시고 하편을 먼저 보신 분들께서는 꼭 상편을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상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카카오뱅크의 이번 청약에 대한 예상을 해보자면 아마 다른 분들 생각도 저랑 비슷하실 것 같긴 한데요. 수요 예측 결과를 미루어 보면 카카오뱅크의 청약이 손실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카카오뱅크의 청약을 위해서 알고 계셔도 좋지만 상장 후에 카카오뱅크를 투자하실 분들께서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카카오뱅크 청약을 준비하면서 읽어본 증권사 리포트는 3개입니다. 사실 상장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 증권사가 리포트를 내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데요. 워낙 이슈도 많고 대형 종목인지라 여러 증권사에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리포트를 내었더라고요. 여하튼 제가 읽었던 3가지 리포트 중에서 긍정적인 시각의 SK증권과 보수적인 시각의 메리츠 증권 리포트를 저의 수준으로 좀 알기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적절히 믹스하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뱅크는 왜 빠르게 성장했는가에 대한 리포트 내용입니다. 카카오뱅크는 17년 7월에 회사가 설립하였는데요. 지금 이제 딱 만 4년째인데요.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고객 수가 1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인가요? 약 3분의 1이 이용한다고 보이는데요. 그리고 실제 이용을 하고 있는 먼슬리 액티브 유저가 국내 은행 중 가장 많다고 합니다. 금년 1분기 기준으로 약 1300만 명이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카카오뱅크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용자 수가 급증하다 보니 지금까지 여신, 즉 대출 성장률은 연평균 64%, 수신, 즉 예금이나 적금의 성장률은 67%라고 합니다. 국내 은행 평균의 약 7배를 보여주다 보니 카카오뱅크가 기존 은행들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으로 어제 성공적인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금리가 싸지도 않은데요. 카카오뱅크의 평균 대출 상품 금리는 3.95%로서 시중은행들보다 적어도 0.6% 정도는 더 비싸게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카카오뱅크의 실적이 확장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카카오라는 제대로 된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전 국민이 다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보니 빠른 시간 내에 1600만 명이라는 이용자를 유입시킬 수 있었고요. 또한 상품에 대한 본질보다는 편리함, 신박함 등으로 무장하여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UI, UX 디자인이 모바일 세상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카카오뱅크가 보유한 특별한 강점은 무엇일까요? 누구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인터넷 은행이라는 부분일 겁니다.
인터넷 은행은 지점이 없다는 장점으로 인해 시중은행보다 더 적은 판관비로도 운영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현재 카카오뱅크는 영업수익 대비 판관비 비율이 52.2%이므로 현재는 국내 은행 평균인 52.9%와 비슷합니다만 카카오뱅크는 임직원 수의 다수가 IT 개발 인력입니다. 그러므로 은행이 점점 성장해 나갈수록 현재의 임직원 수가 같은 비율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므로 SK증권은 장기적으로 판관비 비율은 30% 수준으로 내려올 것을 추정하였습니다. 시중은행들보다 약 20% 판관비를 적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빠르게 성장해온 카카오뱅크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이번 IPO를 통해서 약 2.6조 원의 자본이 카카오뱅크로 들어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자본의 규모에 따라 여신과 수신을 운영할 수 있는데요. 카카오뱅크의 자본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여신과 수신의 규모가 커질 것이고, 그럼 은행의 주 수입원인 순이자 마진도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대출 상품을 취급을 해야 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신용도가 6에서 8등급인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중신용 대출 상품을 더욱더 확대해서 취급을 해야 되고요. 주택담보대출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입니다. 전체 대출 시장에서 33%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택담보대출이므로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진출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 등급이 높지 않은 분들께 판매하게 되는 중신용 대출 상품은 정부의 공고로 확대를 해야만 되는데요. 원래 인터넷 은행 설립 취지 자체가 중신용 대상으로 대출 상품을 주로 취급하라고 설립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약 10% 비중으로 중신용 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2023년까지는 비중을 30%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사실 이 상품을 카카오뱅크가 적극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이유는 대출의 연체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고객군이므로 손실이 큰 상품이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SK증권은 기존 은행들과 차별화된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신용평가 능력을 보여주어야만 중신용 대출에서도 회사는 성장할 수 있는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은 한국의 핀테크 환경에서 이제 비대면으로도 담보대출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구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마 늦어도 내년부터는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취급하리라고 예상됩니다. 카카오뱅크는 상장 후 시가총액이 약 20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단기 수급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부분도 알아볼게요. 한국에서 시가총액 200위 안에 들어가면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는데요. 또 모건 스탠리 지수인 MSCI 지수에도 카카오뱅크는 조기에 편입이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편입 시기는 8월 말에서 9월 초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지수에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런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에서 강제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걸 패시브 자금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자금의 규모가 두 지수 합쳐서 약 3,8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메리츠 증권은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상장 후에도 이러한 지수의 편입으로 인한 단기 수급으로 주가에 긍정 포인트가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SK증권과 메리츠증권은 카카오뱅크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SK증권은 카카오뱅크가 세 가지 프리미엄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성장률, 언택트 금융, 그리고 국내 최대 플랫폼을 보유하는 이 세 가지 프리미엄으로 인해 국내 은행주 역사상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적정 시가총액은 30조 7천억 원, 이를 주가로 환산하면 약 6만 4천 원이 적정 주가라고 리포트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기준 164% 금액이고요. 반면에 메리츠증권도 카카오뱅크가 향후 순조롭게 성장하리라고 예상은 했는데요. 2025년에는 당기 순이익이 약 6,696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다만 배당 없이 이익을 전부 재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했고요. 그리고 자본을 사용하기 위한 비용 기준을 코스피 종목 평균보다 낮은 은행업종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코스피 종목 평균을 적용하여 적정 기업 가치로는 약 15조 5천억 원으로 도출하였습니다. 이 경우의 주가는 3만 3천 원이고요. 공모가 기준 85% 금액입니다. 두 증권사 모두 카카오뱅크의 성장성이 순조로울 것이지만 결국 SK증권은 카카오뱅크가 플랫폼으로서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은행이 될 것이고, 메리츠증권은
기존 은행보다 좀 더 효율이 높은 인터넷 은행이라는 생각으로 서로가 평가한 시가총액이 약 15조 원이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 예측 결과로만 보았을 때 일단 많은 기관 투자자들은 SK증권과 비슷한 시각으로 카카오뱅크를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장 후 카카오뱅크가 어떤 형태로 회사를 성장시킬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은행의 방식으로는 메리츠증권이 평가한 기업 가치도 높아 보이니까요. 그리고 관심 있는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증권사 리포트들을 한 번씩 참고하셔도 좋은데요. 증권사 리포트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한경 컨센서스입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무료로 증권사 리포트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들어오시면 화면처럼 보입니다. 상단에 조회 기간과 조회하려는 종목명을 입력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증권사 리포트들을 검색하여 줍니다. 여기에 관심 있는 종목들의 리포트를 화면 우측의 첨부 파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투자에 참고가 되시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은행 종목들은 외국보다 저평가되어 있죠. 그 이유는 한국 정부가 은행들에게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배당 비율까지도 정해주니까요. 카카오뱅크도 은행이므로 이러한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고 당장 앞에서 소개드린 대로 중신용 대출을 확대하라는 지침 받았는데요. 카카오뱅크가 이러한 규제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본인들의 비전대로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주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세요.